네. 오늘 이제 저희가 골든타임의 주인공이 네. 바로 KT입니다. KT가 네네. 이제 투데이 잡스 시즌2에서 처음 소개해드린 기업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좀 익숙한 기업이긴 하지만 네.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KT는 제가 쓰는 통신사입니다. 저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는 1981년 창립 이후에 대한민국 정보통신을 이끌어온 KT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이제 코리아텔레콤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그래서 뭐 디지코 해서 뭐 디스코를 좀 변형해서 음악도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서 고객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나올 때마다 하는 게 이제 대표이사님 그 인사말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KT는 지난 130여 년간 대한민국 ICT를 이끌어온 통신 종가로서 고객 중심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주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제공하겠다.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옵니다. AI죠. B, 빅데이터, C, 클라우드 등 혁신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하면 꼭 나오는 단어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선도하면서 다양한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서 그러한 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가야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셨던 디지털 플랫폼, 디지코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디지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내용의 큰 맥락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 관련 기업에서 디지털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바뀌고 있는 걸까요? 네, 최근에 대표이사가 그 대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DX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DX 혹시 아세요, 두 분은? DX요? DX. 점점점. DT는 아세요, DT? DT 데이터 음. 테크놀로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료나 그런 매장 가시면 DT 그럼 무슨 뜻이죠? 드라이브스루.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DX도 저는 예전에는 이 DX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저는 DT 했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로 전환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IT 기업이 되고 있다. IT 기술을 융합하고 있다.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스타벅스 뭐예요? 다 사이렌 오더로 많이 주문하시죠. 예. 이렇게 이제 한 기업이 제조가 됐건 금융이 됐건 무엇이 됐건 이제 IT 기술을 입히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KT가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의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DX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필요한 솔루션 플랫폼인 디지코를 우리가 갖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왜? 자, KT 생각해 봅시다. KT는 네이버랑 카카오와는 달리 수천만 명의 유료 전 국민 가입자가 있죠. 네. 이게 소비자들을 꽉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가후 고객 베이스, 그 다음에 전국적인 판매량도 전국적으로 깔려 있죠. 편의점처럼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KT는 살아있는 데이터인 통신 데이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무엇을 쓰는지에 대한 그 자료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전국 네트워크망도 갖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B2C에서는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보시는 IPTV, 그 다음에 B2B에서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걸 접목해서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됐건 스마트 시티가 됐건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KT가 가고자 하는 사업 방향이고 올해가 그 원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략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1번에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 내용에 이러한 것들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가 이제 오늘부터 채용형 인턴 서류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채용 분야 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KT도 사실 그룹사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KT입니다. 자, KT는 일단 2021년 1차 채용 전환형 인턴 채용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뽑는 분야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분야입니다. IT 기술 분야와 마케팅 세일즈 분야인데요. IT 기술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IT 설계, 통신회사니까 IT 보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깔려져 있는 ICT 인프라 기술
직무 있을 겁니다. 이런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판매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래서 마케팅 세일즈 분야, 그래서 유통 채널 관리와 비즈 영업 이 두 가지를 좀 뽑고 있습니다. KT는 올해 신입과 경력직 300명을 좀 뽑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번 채용 전환형 인턴에서도 많은 수의 신입사원이 전환될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300명 맞죠? 네네, 30명 아니고 맞습니다. 300명. 네. 엄청 많은 거 아닌가요? 네, 300명이면 많죠. 진짜 실제 그룹사에서 300명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많은 건데 KT 그룹에서 300명을 한다는 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뜨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기회를 좀 줄 때 가져갔으면 좋겠고 특히나 IT에 관련된 분들과 특히 우리 이 취업의 문이 좀 좁은 인문상경계 분들이 통신사랑 나랑은 전혀 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난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채용 공고 열릴 때마다 잘 지원하셔서 꼭 들어가시는 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언급을 하시는 게 아까부터 좀 디지털 플랫폼 이런 거 좀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KT가 확실히 좀 통신 기업에서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IT 기술 분야에서 채용을 많이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는 이제 텔코라고 합니다. 이게 텔레콤 플랫폼 컴퍼니인가 봐요. 거기에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컴퍼니인 디짓코로 전환을 선언한 KT는 채용에서도 ABC 분야라고 하는 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인력 확보에 집중해서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서 되게 기쁘기도 하고, 되게 부럽기도 한데 요즘에 개발직, 소프트웨어 개발직군들 연봉 뜨는 거 보셨죠? 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6천만 원을 막 넘어요, 신입사원이. 그래서 여기 KT도 IT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경쟁력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잡고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분야 등 IT 인력을 대거 배치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문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부적인 직무 소개에 앞서서요. 채용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주세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차 KT 채용 전환형 인턴 채용의 절차는요. 서류 전형이 있고요. 다음에 KT 인적성 검사가 4월 중에 있네요. 그 다음에 면접 전형, 면접을 한 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턴십 하고 나서 임원 면접 보고 신입 채용 전환이 9월 초에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용형 인턴 프로세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1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KT의 특징인데 보니까 들어갔을 때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관련된 실무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용 직무별 현장 인턴십으로 구성되어서 2개월 과정에 여러분들 인재 육성 및 채용 프로그램 과정을 진행한다고 하고 그걸 수행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 또 임원 면접 결과를 종합해서 KT에 적합한 인성과 직무 역량을 보유한 인재는 신입사원으로 입사가 확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채용 전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놓는 아웃풋도 물론 중요할 거예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2개월 동안에 여러분들도 회사의 간을 보는 거고 회사도 여러분들의 간을 보는 거예요. 서로의 이제 눈높이를 맞춰보는 건데 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얼마만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붙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2차 면접 가고 이제 임원 면접 가야 되는데 내가 다른 애들 대비 아웃풋이 별로 없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2개월 동안에 이제 사회인이 되는 거잖아요. 직장인. 거기에서 보여줘야 될 기본적인 태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추시는 특히나 근태 관리 조심해 주시고 인사 잘 하시면서 그 조직에 녹아들 수 있는 노력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아웃풋적인 부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월간 또 서로 또 간을 보는 기간이다. 진정성 있는 태도가 또 중요하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자, 채용을 진행 중인 직무들은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합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네. 먼저 IT 기술 분야부터 살펴볼까요? 네, IT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직무를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실 쪽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이고요. 두 번째는 IT 설계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수행 업무를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웹 앱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 고도화, 그다음 플랫폼 및 B2B 솔루션 개발, IT 설계는 서비스 플랫폼 인프라 구축입니다. 둘 다 관련 종류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죠. 즉 여러분들이 내가 개발 쪽으로 갈 거냐 설계 쪽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개발 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KT를 쓰신다라고 한다면 KT 앱 들어가시죠.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요런 걸 눌러봤을 때 뭔가 구동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올레드 TV, IPTV를 보신다면 그거에 있어서의 다양한 UX, UI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게 좀 편해졌네, 요게 조금 좀 불편한 것 같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소프트웨어를 기획하는 게 소프트 개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이랑 연결시켜줬어요. 그럼 그 백단에서 무엇인가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IT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은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진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우리 소비자들과 만나서 접점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설계하는 게 IT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전공자분들이 둘 다 지원할 수 있는데 내가 주로 했던 프로젝트가 앞단이냐 아니면 뒷단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은 선택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GIS의 검색 파트에서 개발 업무를 여러분들 담당한다. GIS라고 하는 게 이제 지리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런 거 있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데이터를 정제, 골라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현행화는 어떤 상태의 모듈인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최적화를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테스팅 도구들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프로젝트들과 똑같은 프로세싱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앞단을 했냐 뒷단을 했냐, 여러분들이 주로 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설계 쪽이냐 개발 쪽이냐 이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발과 설계 차이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여러분의 경험이 어디를 향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원하는 분들 좀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이쪽은 사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추상적인 걸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이거 해봤어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 프로그래밍 역량 있죠. 여러분들 어떤 언어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 IT 기술에 대한 역량, 그 다음에 IT 쪽은 저는 함부로 못할 게 이게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 의지 등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경험이라든지 좀 능력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좀 강조가 돼야 네. 될 것 같습니다. IT 기술 분야 또 다른 직무입니다. IT 보안 그리고 ICT 인프라 기술 직무 채용 공고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말이 참 어렵죠. 이게 좀 너무 쉽게 어려워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자, 보안이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IT가 들어가고 통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항상은 아니죠. 뭐 은행에서 뭐가 털렸다, 그다음 뭐 통신에서 개인정보가 털렸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될수록 그에 상응해서 비례해서 보안 쪽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사내 보안 정책 및 네트워크나 IT 시스템 보안 진단,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게 클라우드 쪽이죠. 클라우드 인프라 보안 진단 및 보안 설계라고 해서 이쪽은 관련 전공 보시면 IT라든지 보안 관련, 그래서 보안 관련 학과이신 분들 아니면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보안 쪽으로 주로 하신 분들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ICT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을 어디서 합니까? 통신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KT 통신에 필요한 인프라 같은 것들을 이제 구축하고 전략 짜고 서버 운용하는 쪽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시면 IT 관련 학과에 물론 통신 쪽도 필요하지만 전기 쪽 필요하겠죠. 전자 쪽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의 이공계, 특히나 IT에 관련된 이공계 분들이 많이 지원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로 어떤 것을 했냐 를 타겟팅화 시켜서 여러분들이 4가지 직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직무 역량이 필요하겠지만 좀 어떤 역량을 부각하면 좋을까요? 일단 앞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개발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뭔가 될 수 있도록 세팅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꼼꼼함, 그다음 보안 의식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정성적인 부분은 제가 자기소개서 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협력할 수 있는 부분, 팀워크 역량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IT 같지만 좀 직무에 따라서 확실히 필요한 역량은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마케팅과 세일즈 분야인데 여기는 또 인문계 분들에게도 문을 좀 열어주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참 이름이 어려워요. 유통 채널 관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즈 영업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유통 채널 관리는 수행 업무를 같이 보시면 유통 채널 관리 및 유무선 세일즈 기획, 그다음에 신규 채널 매장 발굴해서 관련 전공은 전공 무관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비즈 영업 같은 경우에는 B2B 솔루션, 서비스 제안 및 컨설팅, B2B 영업 및 고객 관리해서 전공 무관인데 괄호해놓고 이공계를 우대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 기술 가지고 누군가한테 세일즈 해야 되는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공계를 우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유통 채널 관리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동네 돌아다니시다 보면 뭐 KT 매장도 있고 SKT 매장도 있고 LG U+ 매장도 있죠. 거기에 KT 매장 대리점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에서의 하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그 매장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일 상권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거기 들어가시면 다 KT 잠바 입고 있거나 옷 입고 막 여러분한테 상담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KT의 컨설턴트를 뭐 배치한다고까지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한 아레나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긴 연합뉴스 앞이야. 오피스 상권이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주로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은 무엇일까? 통신 상품 무엇일까? 집이 아니라 오피스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담당 상권이라든지 대리점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객들을 잘 분석해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짤 수 있겠죠. 그리고 직접 데이터를 추출, 가공해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돌아다녀야겠죠. 고객이 누군지도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적이 부진해요. 학교 앞에다 딱 해놨는데 친구들이 학교를 안 가요. 기업 앞에다 해놨는데 사람들이 재택근무라 기업을 안 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도 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연합뉴스 앞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데 우리 KT 매장이 없네? 그렇다면 여기다 우리가 KT 매장을 낼까 말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상권과 유동인구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통관리라고, 유통채널 관리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KT 플라자라든지 이런 데를 좀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대응하는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느낄 수 있을 거고, 나한테 어떤 상품을 제시해 주는지, 그리고 좀 몇 군데를 비교 분석해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긴 프로모션이 뭐가 있고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통신 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휴대폰 판매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딱인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편의점이라든지 내가 맡았던 이런 매출을 올려야 되는 매장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내가 담당하는 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상품을 소개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무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권 분석부터 뭐 고객이나 실적 관리까지 좀 경영 마인드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죠. 어떤 역량이 중요한가요? 이것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역량은 크게 4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채널 육성을 위해서 채널의 현황 및 특성,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는 좀 돌아다녀 봤으면 좋겠어요. 거점을 정해서 오피스 상권 아니면 여러분들 집 주변 상권, 학교 상권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채널별 주력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채권을 관리해서 매출 및 손익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출 채권 관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숫자에 대한 감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3번째는 상권 변화 내정객 조사 방법, 그 다음에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부동산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좀 서 있어 봤어, 조사해 봤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식으로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사의 상품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제공되는 방식, 시설 장비 구성 등을 이해하고 영업 활동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기존의 다른 영업 관리와는 좀 다른 이 업태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내가 통신에서 B2C로 들어갈 때 어떤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고객들은 어떠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즈니스 영업 직무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비즈니스 영업은 KT에는 B2C 상품도 있고 B2B 상품이 있겠죠. B2C 상품은 앞서 말씀드린 유통 채널 관리에서 담당한다라고 하면 B2B는 여러분들이 KT 하면은 우리 뭐 전화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연합뉴스 여기에서 우리가 그 건물을 세팅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간 보안도 있겠죠. 통신도 있겠죠. 이렇게 한 기업이 원하는 모든 시스템을 갖고 들어가는 게 비즈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대중공업인가요? 잠시만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같이 들어가서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AI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로 들어가니까 같이 들어가서 통신이 결합된 이런 상품들을 다 영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직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고객에 대한 KT 서비스를 제안하고 컨설팅함으로써 수주를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즉 아까 봤던 거는 내가 대리점 가가지고 사람들 그냥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해주면 되고 관리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담당자가 구매 담당자예요. 즉 다른 데랑도 견적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즉 그 상품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대상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면서 야 다른 데 걸 써보니까 이게 좀 안 좋던데 이런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VOC 받았을 때에 잘 대응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 않더라도 관계를 좀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이런 걸 해줄 수 있는데 이런 걸 해줄 수 있는데 등등 하면서 나중에 이번엔 KT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매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경쟁사 동향 파악하고 고객 심층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KT가 같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타겟이 다르다. B2C다. 그 다음에 B2B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B2B,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렵냐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B2B면 고객 자체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역량도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요것도 같이 한번 좀 보면서 살펴볼게요. 뭐 그냥 크게 얘기하면은 다 뭐 분석력도 있고 기획력도 있고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유통 채널 영업이랑 이쪽 비즈 영업이랑 좀 다른 부분인데요. 같이 보시죠. 첫 번째는 고객 및 잠재 고객 정보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SKT나 LG가 아니라 KT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쪽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살 사람들은 누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한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파악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스마트 시티를 해봤더니 이런 점들이 좀 불편하더라 등등 고객과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맞게 상품군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상품을 그럼 누가 선택해 줄 거냐, 내가 만나는 접점은 누구냐, 키맨이 있단 말이죠. 이 키맨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짜 좀 비즈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품 파는 게 아니라 통신 상품이잖아요. 기술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보다 기술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사실 잘 몰라. 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까 그 우대사항에 뭐가 돼 있어요? 이공계 우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분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경쟁사 대비 우위사항을 정리 제시한다. 이게 B2B는 이미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입찰을 할 테니까 경쟁사 대비 우리에 대한 제품이 좋거나 가격이 싸거나 어떠한 메리트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셔야 구매 담당자가 충분히 고민해서 의사결정을 받아서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고 다른 점일 것 같습니다.